네, 바로 이 HTTPS 차단 정책을 놓고 인터넷 검열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오늘 저희 YTN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예. 저희가 인터넷 주소창에 이제 주소를 입력할 때 HTTP가 있고 또 여기 S를 붙이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HTTP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중간에 그 해커들이 가로채기를 한다든가 위변조를 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보안 개념을 도입해야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8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통신교약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보안 개념을 집어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 시큐리티 보안 개념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중간에 오고 가는 어떤 모든 통신 트래픽을 갖다가 암호화시키고 인증을 해야겠다 해서 암호화기를 통한 어떤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이 HTTPS입니다. 그래서 네. S는 secure란 뜻으로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전을 좀 더 강화한 것이 여기다 S를 붙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방식은 불법 사이트의 문 앞을 막아서는 게 정부였던 그 보안 장치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정부가 낚아채서 이제 차단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여튼 암호화를 통해서 이게 하니까 중간에 이제 뭐 도청이라든지 그런 트래픽 가로채는 건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뭐 URL이라든지 DNS 방법이 전부 우회가 돼가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HTTPS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을까 하고 이제 고심하다가 나온 것이 요번에 나온 이제 SNI 이 부분을 차단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검열 논란을 여쭤보기 전에 일단 이 정책 자체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뭐 이러한 그 뭐라고 그래 HTTPS 때문에 불법 사이트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기력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SNI라는 그걸 통해서 그 부분은 암호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 사이트 접속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무력화했던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 벌써 인터넷 쳐보면 이번에 저 SNI 부분을 암호화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이 방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지금 유튜브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 논란은 많이 일으켰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이 SNI 필드 차단 방식도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논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쭤보면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를 다 접속하는지 들여다봐야 이 방식이 통할 거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검열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검열할 때는 내용까지 보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인이 뭐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도박 사이트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특히 포르노 사이트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서 그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만으로 이제 뭐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어떤 콘텐츠를 본다든지 내려본다든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검열이라는 건 너무 과도하고요. 왜냐면 그 안에 어떤 패킷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은 암호화가 돼서 오고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전화를 엿듣는 감청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찾아서 통화도 되기 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인데 맥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교수님도?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검열이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무색해진 측면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대안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왔어야 될 만큼 이게 절박한 문제인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역기능도 많지만
익명성 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사실 굉장히 존중되는 그러한 곳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인터넷의 익명성 하에서 여러 가지 엮이는들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제한적 실명제 그래가지고 뭐 실명제는 아니고 익명성이 유지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이 제한적 실명제였는데 네. 그거조차도 국제적으로 한국이 어떤 그 인터넷을 요즘 중국이 그러는 것처럼 통제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급기야는 여론 나빠지다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러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이 그렇게 정말 이러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만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네. 해야 될 만큼 절박한 문제였느냐 이것에 의문점이 있고 네. 이게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하려면 뭐 예를 들면 G20 회담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적으로 좀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했다는 게 굉장히 선의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어떤 방향이죠. 그럼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앞서 그 SNI 차단 방식이 무력화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불법 사이트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끝으로 간단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접속하면은 네. 그 접속하면은 결국은 대개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돈이 오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돈줄을 차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걸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사이트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대에 대한 어떤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